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키워드는 금리가 될 전망입니다. 새해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강력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초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니 가뜩이나 움츠러들었던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달아 오르며 큰 빚을 내 아파트를 산 이른바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2배 넘게 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0%로 0.2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도 복잡해졌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좀체 회복세를 띠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강력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 해제 등 시장의 예상에 뛰어넘는 각종 완화책을 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말 그대로 호재와 악재를 한꺼번에 맞고 있는 셈입니다. 당초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된 악재이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초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니 가뜩이나 움츠러들었던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복 조짐과 추가 둔화 모습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선 이 같은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족쇄에서 푼 뒤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매물을 물색하는 실수요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거래 시장 회복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한 영향도 있습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졌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수혜를 입는 중소형 급매물의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지역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문의가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격적 규제 완화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다주택자들도 과거 내놓은 급매나 급급매를 걷어들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매주 역대급으로 떨어졌던 아파트값 하락폭이 2주 연속 둔화된 게 대표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2% 하락했습니다. 낙폭은 전주 마이너스 0.65%보다 줄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세를 이어가다 35주 만에 내림폭이 둔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동산 시장을 더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낙폭 회복 효과가 미미하고 냉각된 거래 시장이 단숨에 풀리긴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수요자들이 기존 관망세에서 돌아서기엔 금리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연말 연초 서울 주요 지역에선 여전히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우성 4차 전용 면적 115제곱미터는 지난달 16일 14억 5천만 원에 매매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5월 9일만 해도 19억 8천만 원에 매매 거래가 된 단지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레미안 솔베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지난달 21일 9억 3천만 원에 매매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4월 14일엔 14억 4천5백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던 단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이달 7일 11억 5백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올 들어 첫 거래였습니다. 지난해 1월 6일만 해도 15억 6천만 원이었는데 1년 새 4억 5천 5백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전방위 규제 완화로 연착륙 기대감이 높던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 파고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하고 이 때문에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셋값이 너무 크게 하락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라며 전세대출 이자가 당분간은 오를 전망이라 전세 수요는 줄고 역전세난은 더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일각에선 급매들이 소화되면서 집값 급락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서울 마곡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올 들어 각종 규제가 풀렸고 규제 완화 효과가 가시화하면 더 이상 집값이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원갑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이 시속게임을 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달아 오르며 큰 빚을 내 아파트를 산 이른바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2배 넘게 커졌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에 근무 중인 A씨는 2년 전인 2021년 1월 서울 서초구 레미안 서초 STG 25평형에 8억 1,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5억 원은 전세 대출을 받았고 1억 원의 신용대출도 보탰습니다. A씨의 최초 대출 당시 월이자 상환액은 약 135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리가 줄인상되면서 이달 금리 갱신 시점에는 상환액이 약 285만 4천 원으로 불었습니다. 이자 부담이 2년 만에 2배 넘게 치솟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시장은 2월 또는 4월에 금리가 0.25%포인트 추가로 올라 최종 금리가 3.75%에 이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대출금리가 더 오르고 이후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올해 7월 금리 갱신 시점에 A씨의 월이자는 약 297만 9천 원으로 불어납니다. 기준금리가 상반기에 3.75%까지 한 차례 더 인상될 경우 월이자는 310만 4천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월이자가 최초 대출 시점에 약 2.3배로 치솟는 셈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가 3.75%로 마무리되고 인상폭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되면 A씨의 사례처럼 2년 전 초저금리 환경에서 수억 원을 대출한 사람 중에는 이자나 원리금이 처음에 2배를 훌쩍 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 직원 B씨의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B씨는 2021년 1월 6억 원 가까이 은행에서 빌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24평형을 매입했습니다. B씨의 총대출액은 주택담보대출 4억 6,600만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더해 5억 6,600만 원입니다. B씨에게 초기 6개월간 적용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연 2.82%, 신용대출 3.16%로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218만 3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이달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 6.25%, 6.55%로 뛰었습니다. 월 납입액도 336만 9천 원으로 2년 새 54%나 늘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돼 조만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각 6.51%, 6.80%로 더 오르면 6개월 뒤인 7월 금리 갱신 시점에 B씨의 월 상환액은 약 346만 원에 이릅니다. 더구나 상반기 추가 베이비 스텝까지 실행되면 월 상환 부담은 약 355만 3천 원으로 커집니다. 최초 대출 당시보다 63%나 많은 규모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으로 잠깐 터치한 19억이 제값이냐. 아무리 신선한 맥주도 거품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원래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다. 구정물에서 거품이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 그럼 치워야지. 그게 거품인 줄 모르고 산 집주인 본인을 탓해야지. 누굴 탓해? 우린 경제 하강 초입인데 바닥을 운운하다니 쯔쯔쯔 최소 내년 돼야 할 수 있음. 전세는 다행이지 계약 만료 때까지 이자만 부담이고 만료되고 전세금 받아서 대출 갚고 훨씬 적은 돈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집안 산 게 천만다행 아니냐. 대출 받아서 집 샀으면 집값마저 떨어져서 나락이지. 예상한 것보다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삶이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돈이 여기 있는데 8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 뇌구조는 뭐지? 16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5억 빚진 사람 걱정을 왜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집값 오른다고 무턱대고 산 게 문외 아니냐. 머리 좀만 굴렸어도 전세나 월세 들어갔지.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